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이자 극우 성향 방송인이 앤디 킴 하원 의원을 향해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이 산책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포트 오서리티 터미널에서 NJ 트랜짓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저지 이스트 오렌지 학군이 회의를 통해 98명의 교직원 대규모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홀패스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교량이 무너지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의 플라스틱 공장인 임팩트 플라스틱 직원의 가족이 회사와 회사 CEO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경찰관이 저택에 급습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일행들을 퇴거 조치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소매업체에서 판매된 즉석식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이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폐점 위기에 놓인 신발 가게에 도둑이 들어 신발을 모조리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찾은 한 20세 관광객이 사진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정원입니다. 마이크 크리스피 공화당 대의원이 앤디 김 하원 의원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김 의원이 북한이 연상되는 넥타이를 메고 있다는 비판 발언을 했는데 앤디 김 의원의 경쟁자 커티스 배쇼 공화당 후보가 이는 혐오 발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극우 성향 방송인 마이크 크리스피는 김 하원 의원이 북한이 연상되는 넥타이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피는 뉴저지 출신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버쇼는 소셜미디어 X에 평생 혐오와 억측을 배척해온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배경이나 외모만을 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피는 방송에서 김 의원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원의원 후보인 앤디 킴이 오늘 밤 왜 북한 국기를 넥타이에 달고 있을까라며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그는 누구에게 충성할까라고 공격했습니다. 김 의원도 크리스피의 공격에 역겹다, 외국인 혐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아시아인들에 대한 비방이 급증했습니다. 해리스는 흑인, 남아시아계 부통령입니다.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김 하원 의원은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승리해 뉴저지주 상원의원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상원 선거는 올해 11월 5일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더 힐은 김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남성이 산책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9세 한인 폴 박 씨가 살인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는데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박 씨는 2021년 자살한 남성의 일란성 쌍둥이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체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내슈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슈빌 남동부 밀크릭 그린웨이 한 산책로에서 34세 알리사 로키츠가 평소처럼 트레일 산책을 하다 총에 맞아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살인사건 직전 로키츠는 도와달라, 남성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역방송은 로키츠가 머리에 총격을 받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내슈빌 경찰국은 목격자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대시캠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고 박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박 씨 체포에는 3년 전 자살 사건을 다뤘던 살인수사과 셰넌 포시스 형사의 눈썰미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포시스 형사는 증거 영상 속 용의자가 지난 2021년 12월에 자신이 다뤘던 한 자살 사건의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내슈빌 경찰국은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내슈빌 남부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박 씨를 검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은 미리 거주지를 포위한 뒤 차를 몰고 나오던 박 씨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데이빈슨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고 오늘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포트 어서리티 터미널에서 뉴저지 트랜짓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2세 남성이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타이어가 터진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포트 어서리티 터미널에서 NJ 트랜짓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22세 남성이 다리와 하복부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유리 조각이 게이트 구역이 튀었고 피해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그는 머리에 상처가 나 있었고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손에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현장에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NJ 트랜짓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을 확인했으며 피해자의 부상이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는 사건 발생 전 패터슨의 브로드웨이 버스 터미널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누아크 인근에 위치한 이스트 오렌지 학군이 어젯밤 회의를 통해 98명의 교직원 대규모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당장 오늘부터 학교 수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져 학생들이 조기 하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어빙 교육감은 메시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오늘 학군 내 모든 학교가 조기 하교를 실시한다며 갑작스러운 학사 일정 변화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어젯밤 이스트 오렌지 학군 이사회가 대규모 교직원 감축을 투표로 결정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트 오렌지 학군은 총 93명의 교직원 자리를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들이 대규모 감축으로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냐고 불안해하며 학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어젯밤 열린 이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감축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사회의 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학부모인 사샤 싱은 제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아직 담임 교사가 배정되지 않은 채 대체 교사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대로 학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은 지난 15년 동안 주정부의 지원금이 꾸준히 유지됐지만 운영 비용은 증가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트 오렌지 학군은 현재 2,500만 달러의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사회는 이 같은 경제난에 대해 올 들어서 처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사회는 뉴저지 주정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주정부가 개입할 경우 더 큰 인력 감축과 함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군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어차피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주정부 관리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짜임새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캘리포니아 한 고등학교에서 홀패스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화장실 사용, 보건실 또는 도서관 방문 등 다양한 이유로 교실을 떠날 때 QR코드를 스캔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추적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어일으켰으며 이를 없애달라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길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의 에디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 간에 교실을 떠날 때 앱을 다운로드하고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시 돌아왔을 때 QR코드를 스캔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 자리를 비웠는지 추적합니다. 교장 다니엘 모리스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99%의 경우 추가 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실을 자주 이탈하는 학생을 추적하는 것은 학교 관리자가 해당 학생과의 대화가 필요한지 또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QR코드를 없애달라는 청원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인 제이콥 그린은 때때로 화장실이 닫혀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7분 제한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며 만약 우리가 7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무단 결석 또는 지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미시시피주의 맨든홀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교량이 무너지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중인 다리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미시시피주 교통부 언론에 따르면 사고가 난 교량은 심슨 카운티의 주 국도 149번에 있는 스트롱 강 위에 놓인 다리이며 잭슨시 남쪽으로 64km 지점에 있습니다. 이 다리는 교량 수리와 부품 교체 작업을 위해 9월 18일부터 폐쇄돼 통행이 금지됐었고 TL 윌리스 건설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작업 현장 사고로 붕괴됐습니다. 미시시피주 교통부는 심슨 카운티의 폴 멀린스 보안관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으며 그 이상의 자세한 상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교통부 안나 에르고트 대변인은 앞으로 정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언론을 통해 공유하겠다고 전하면서 교량 붕괴 사고 당시에 교통부 감찰관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테네시주의 플라스틱 공장인 임팩트 플라스틱 직원의 가족이 회사와 회사 CEO를 소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상륙했을 당시 직원들의 대피를 막은 회사로 인해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유가족들은 직원들의 대피를 막고 고위 간부들은 미리 대피시킨 회사와 그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공장 직원 중 한 명인 55세 남성 조니 피터슨의 유가족 고소장에 의하면 공장 매니저는 당시 허리케인이 다가오자 직원들이 대피하자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직원들은 당시 기상청의 재난 대피 경고를 받고 대피를 촉구했지만 회사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그저 주차장에 강물이 범람하고 있으니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곧 회사의 고위 간부들과 매니저들은 은밀히 공장 건물을 빠져나간 반면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업무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속해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업무가 이어지다 범람된 강물이 주차장까지 흘러들어오면서 공장 전력이 나가자 그제야 매니저는 직원들의 대피와 귀가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피터슨도 대피하기 위해 공장을 서둘러 나섰지만 아직 공장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대피할 때쯤 이미 많은 강물이 범람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터슨이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며 모두 사랑한다고 남긴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한편 고소장에는 회사의 이름과 CEO인 오코너를 피고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8장의 고소장에는 임팩트 플라스틱 회사는 공장 부지가 홍수 범람 지역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록됐습니다. 피터슨의 유가족 변호사인 잭 로스는 그동안 모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 비극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팩트 플라스틱은 범람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대피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는 대응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11명의 공장 직원들은 모두 홍수에 휩쓸려갔고 그중 5명만 구조됐으며 4명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조자주 애틀랜타에서 경찰관이 대저택에 급습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일행들을 퇴거 조치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총과 방패로 무장한 수사당국은 무단 점거자들이 반정부 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의 대저택에 무장한 경찰들이 급습해 무단 거주자들을 퇴거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무단 침입자들이 대저택을 점거하고 불법적으로 거주해왔으며 이들은 반정부 운동단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집행관은 해당 지역에 무단 거주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들이 무단으로 점거한 곳은 1만 5천 스퀘어풋에 달하는 대저택이었습니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방패와 장총을 들고 무장한 집행관들이 고급스러운 대저택을 수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택 내부에는 여러 개의 그리스식 기둥은 물론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으며 경관들은 저택의 여러 방을 점검했습니다. 영상의 끝부분에는 한 집행관이 저택 밖에서 한 여성과 대화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풀턴 카운티 당국은 무단 거주자들이 반정부 운동단체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습 과정에서 당국은 드론을 사용해 저택을 지붕 및 앞마당과 뒷마당을 샅샅이 살피고 내부 거주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수년간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침입해 무단으로 거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당국은 부동산 소유주는 무단 거주자를 퇴거시킬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급습과 관련해 불법 점거한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주요 소매업체에서 판매된 즉석식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이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브루스팩이 생산한 약 1,000만 파운드의 즉석식 육류와 가금류 제품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애마존, 커스코, 트레이더 조스, 타겟, 워머트 등에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팍스 비즈니스 뉴스는 오클라호마에 본사를 둔 육류 생산업체 브루스팩이 약 1,000만 파운드의 즉석식 육류와 가금류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6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생산된 미셀리나스 및 라오스 같은 포장 샐러드, 치킨 랩 및 치킨 볼, 냉동 요리 등 수백 개 품목으로 전국 레스토랑, 식료품점, 소매 매장에서 유통됐습니다. 리콜 영향을 받는 대형 소매업체는 아마존 프레쉬, 코스코, 트레이더조, 타겟 및 월마트 등입니다. 이번 리콜은 농무부가 브루스팩에서 생산한 가금류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수행하면서 리스테리아 양성 반응이 발견됐으며 추가 조사에서 브루스팩의 즉석 닭고기가 박테리아 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타겟은 굿앤 게더 샐러드와 기타 제품을 리콜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의 화이트 밋 치킨 샐러드, 하비스트 샐러드 with 그릴 치킨 등 다수 즉석 샐러드도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리스테리아 발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농무부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버리거나 구매처로 반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영향받은 제품의 식품 라벨을 보여주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폐점 위기에 놓인 운동화 가게가 도둑이 들어 신발을 모조리 훔쳐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 사연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야기는 퍼졌고 여러 지원과 도움을 받아 가게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 다운타운에 있는 신발 가게 솔브로스의 주인인 헌터 MI는 지난 8일 새벽 2시경 보안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알림을 받고 확인해보니 3명의 도둑들이 자신의 신발 가게 내부에서 제품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둑들은 신발 몇 켤레와 100개가 넘는 오른쪽 신발을 훔쳤고 옷과 다른 물건과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도 훔쳐갔다고 주인은 밝혔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용의자 중 한 명이 빨간색 착장에 운동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술병으로 보이는 물건을 흔들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검정 스웨터에 마스크를 썼으며 다른 여성 용의자는 가게 앞에 서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들이 가게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떠난 자리에는 신발과 신발 박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금고는 열려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17분 차이로 도둑들을 놓쳤다고 전했습니다. 도둑맞은 제품과 가게 내부 피해 금액은 45,000달러로 예상됐습니다. 가게 주인은 예정되어 있던 폐점을 당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해당 사연이 인터넷상에서 소개되면서 여러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는 가게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찾은 한 20세 관광객이 사진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길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가차 인도네시아를 찾은 20세 관광객이 해안가에서 사진을 찍던 중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덮치며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를 촬영하던 친구들은 순식간에 높은 파도가 덮치며 눈앞에서 친구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20세 피해 남성 로니 조슈아 시만 준탁은 지난 일요일 친구들과 함께 관광차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에 위치한 케둥 툼팡을 찾았습니다. 그는 해안 인근에 있는 바위 위에 서서 부서지는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했지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고 이후 피해 남성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인도양으로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영상 초반부에서 로니는 커다란 바위 위에서 팔을 들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를 촬영한 친구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그를 영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친구들은 로니 위로 거대한 파도가 덮치며 그가 바닷물에 젖는 모습을 보며 처음엔 웃었지만 파도가 한 차례 덮치고 난 후 로니가 서 있던 자리에서 사라지자 곧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색구조팀 대변인은 사건 발생 당시 파고가 6.5피트에서 14피트에 이르러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가 피해자를 덮쳤으며 여전히 파도가 높아 구조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세 남성 로니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수색팀은 이번 주말까지 수색을 이어가고 그가 발견되지 않을 시 수색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예민입니다. 더 시티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욕 시내 600개 주거용 건물 보험료를 추적한 결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스가 집계한 2020에서 2023년 전국 아파트 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2.5%였는데 뉴욕시 주택 보험료 상승률은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 야디 매트릭스에 따르면 50유닛 이상 규모 아파트 건물의 경우 같은 기간 맨하튼과 퀸즈에서 평균 보험료가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브루클린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2배 이상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강력한 폭풍, 허리케인 등이 잦아지면서 보험사들이 플로리다,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서 입은 손해를 다른 지역에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겨울 명소 중 하나인 센트럴 파크의 울먼 링크가 26일 개장합니다. 울먼 링크는 올해 7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주말 동안 무료 입장, 무료 레슨, 라이브 공연 등을 포함한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피겨 스케이터의 라이브 공연으로 시작해 얼굴 페인팅과 할로윈 의상 컨테스트가 있는 테마 축제로 이어집니다. 주말 무료 입장권은 19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팅 일반 입장료는 성인 $15에서 $38, 어린이와 노인은 $10입니다. 방문객은 $12에 스케이트를 빌릴 수 있습니다. 또 뉴욕 공공도서관 또는 ID NYC 카드 소지자에게 할인과 무료 입장이 제공됩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에 7만 1,000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에 7만 1,000채의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2만 1,000개가 어포러블 유닛, 즉 저렴한 유닛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공급이 큰 의미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약 650개 건물주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에 의향서를 제출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발표는 2025 회계년도 예산에 포함된 주택 공급 지원 중 하나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매업체와 체육관 등 사업체들이 고객에게 온라인상 클릭으로 손쉽게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약 6개월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이 원래 앱이나 웹사이트로 가입한 멤버십을 챗봇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해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고객이 직접 가입한 멤버십의 경우 전화나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료 체험판을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델타항공이 스카이마일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600여 대의 항공기와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델타는 지난 8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국내선 위주에서 유럽 주요국 운항 노선을 포함해 장거리 국제선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빠르면 내년부터 무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쇼핑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지난달부터 일부 기종 항공기에서 무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도 올 연말부터 국내선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